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019년 3월 이태리는 중국에 1대1로의 길을 터줬습니다. G7 가운데 노골적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도로, 철도, 인프라 협력을 약속하고 제노바, 팔레르모, 트리에스테, 라벤다 등 4개 항구에 대한 합작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방 세계에 남아있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유럽연합, 미국과 결별하고 중국의 기운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국유기업이 이태리의 공항 2곳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는데 그중 하나는 나토의 지중해 군용기지와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태리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무관심했고 중국은 이태리의 정계에도 영향력을 강화해 오던 터였습니다. 이태리 정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대표하는 인물은 이태리 경제발전부 차관인 미켈레 게라치입니다. 경제발전부는 이태리의 국제무역과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미켈레 게라치는 골수 친중파입니다. 경제학자,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에 머물렀으며 저장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잡지 차이신의 칼럼 리스트로도 활동하며 1대1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그를 마테오 살바니 이태리 부총리가 내각에 영입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미켈레 게라치는 자신의 제1조국은 중국이고 이태리는 그 다음 충성할 대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중파입니다. 이태리가 중국의 1대1로의 길을 터준 데는 미켈레 게라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2020년 밀라노 패션쇼입니다. 우한 폐렴이 창궐 하자 아르마니 측은 2020년 추동복 패션쇼를 관객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태리의 우한 폐렴을 불러온 것은 의류산업이었습니다. 토스카니의 프라토는 르네상스의 도시 플로렌스로부터 16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로부터 유럽 방직업의 본진으로 구찌, 아르마니, 프라다가 모두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곳은 언젠가부터 중국 저장성 원조인들의 도시로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이태리 중북부의 프라토시는 중국인의 최대 거주지입니다. 프라토 인구 18만 명 가운데 중국인이 5만여 명이니 3사람 중 1명은 중국인인 셈입니다. 프라토는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메이드 인 이태리의 제조 거점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이태리에서 가공해 럭셔리 상표를 붙여 전 세계에 유통하는 겁니다. 중국산 원단을 이곳에서 재단하고 염색해 팝니다. 프라토와 원조는 모두 동서양의 방직업 본산입니다. 원조인들은 중국의 유태인으로 통할 만큼 상술이 탁월합니다. 중국 기업의 코스트는 낮은 인건비로 아주 저렴합니다. 시장에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이태리인들의 기업은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이태리 현지인은 중국인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감정이 좋을 리 없습니다. 중국인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현지의 반중 감정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우한에 이어 2월 2일 원조가 봉쇄됐을 때를 전후해 많은 원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제2의 고향이 이태리로 탈출하는 바람에 폐렴이 이태리에서 만연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라토뿐만 아니라 이태리 전역의 중국인 인구는 상당합니다. 특히 원조 등 저장성 사람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공식 통계로만 32만 명에 달하니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인은 프라토와 패션의 수도라는 밀라노와 수도 로마 등 이태리 전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이슬람 난민의 이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 이태리의 중국 이민은 오래전부터 허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태리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3년에서 5년마다 사면을 해줬습니다. 직업과 거주지 증명만 있으면 합법화해줬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합법화되면 이들은 고향의 친척들을 또다시 불법 이민자로 불러들여 가족 기업에 고용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들이 합법화돼 중국인 이민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흔히 영어로 스웨트샵이라 불리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도 독하게 일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원조인들은
현지 패션업계 생산 체인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전병을 이태리에 전한 것이 피자의 유래라면서 이태리와의 역사적 유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우한 폐렴 사태로 이태리인들은 중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